자신이 전생의 퇴마사였다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후임병. 이번에는 제가 7살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서울이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시골을 너무 좋아해서 방학 되면 온 가족이 시골에 내려갔다가 저만 남고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 때 온 가족이 내려왔다가 저만 남았을 때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걸 좋아했던 이유는 우선 집에는 누나만 3명 있어서 남들처럼 형을 따라다니면서 놀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시골에는 제가 좋아하는 벌레들이 많았습니다. 암튼 그래서 그렇게 혼자 남아서 사촌 형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몰려다니며 놀 때였습니다. 근데 대문 밖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어느 집안의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돈이 꽤 많았기 때문에 묘지에도 각종 돌 석상들이 멋지게 서 있었고, 어렵게 살았던 큰댁에서는 그 묘지를 돌봐주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받았고, 큰아버지께서는 남의 집 묘를 돌봐주시는 것이지만 묘지는 항상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잔디가 촘촘하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큰댁에서도 가깝고 잔디가 잘 자라는 그곳에서 자주 놀곤 했습니다. 묘지의 제일 윗부분에는 그 묘지에서 가장 잘 꾸며진 봉분이 2개 있었고, 그 봉분이 아마도 서로 부부였던 이유에서인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봉분이 서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있는 봉분이었기 때문에 양손을 확짝 펼쳐도 두 손이 양쪽 봉분 윗부분에 닿기가 힘들었었는데, 7살이 되어 어느 정도 키도 커지자 겨우 양쪽 봉분 위에 양쪽 손을 뻗쳐서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예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그 양쪽 봉분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함부로 봉분 위에 손을 올리는 게 아니란다. 특히 그렇게 양쪽 봉분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내 몸을 통해서 영혼이 서로 뒤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들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게 된단다.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얼른 그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촌형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그 무섭던 생각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워지고 나니 갑자기 낮에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촌형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잘 때에도 사촌형 옆구리를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오줌이 마려운 거라면 요강에다가 누면 될 텐데 하필이면 대변이었고, 며칠 전에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요강에다가 대변을 보았다가 큰어머니께 혼쭐이 났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촌형을 흔들어 깨웠고, 사촌형은 귀찮다는 듯이 혼자 갔다 오라고 하고는 다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촌형을 깨워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사정을 했고, 앞으로 사촌형이 충실한 쫄병이 되기로 맹세까지 하고서야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 화장실이라는 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더구나 그 당시에는 태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큰댁은 태안에서도 제일 구석으로 들어간 깡촌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큰댁까지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사촌형한테는 내가 읽다 볼 때까지 화장실 옆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무서운 생각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촌형이 밖에 있나 물어보면서 일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일을 다 보고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면서 그만 사촌형한테 아직 밖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처리를 다 하고 얼른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사촌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촌형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촌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는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맘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큰댁과 그 가족묘지 중간 정도 되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집만 바라보고 뛰어도 시원찮은 판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묘지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묘지 입구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 위에 있는 흰색의 물체를 보고선 그만 몸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흰색 물체였습니다. 그런 흰색 물체가
그토록 가느다란 소나무 가지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소리라도 질러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데 목소리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저 흔들대문만을 쳐다보며 속으로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탁 하고 잡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쓰러지는데 사촌형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놀라는 거요? 다행히도 사촌형이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사촌형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들어가자고만 했습니다. 사촌형 옆구리에 매달리다 CP에서 방으로 들어왔고 너무 긴장한 탓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춥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깼는데 문 앞의 광경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사촌형과 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방이 아니라 헛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안고 있었던 것은 장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기절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형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없어졌길래 여기저기 찾다 보니 헛간에 쓰러져 있었다며 왜 거기에서 쓰러져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녁 때부터 사촌형 옆구리에 달라붙어 같이 잤었는데 큰아버지와 사촌형 말에 의하면 분명히 아랫방에서 혼자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저녁을 먹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왔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어제 낮부터 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어제 보았던 그런 아저씨는 여기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놀라서 다시 한번 기절을 했고 큰아버지는 사촌형이 저를 놀려주느라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볼이 타작하듯이 사촌형을 팼습니다. 사촌형은 한참을 맞더니 자기가 장난을 친 거라고 서럽게 울면서 얘기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정말 사촌형이 장난을 친 거라면 한두 대 맞았을 때 자기가 장난친 거라고 불었을 텐데 거의 죽을 만큼 맞을 때까지도 절대로 자기가 장난친 게 아니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너무 놀란 게 걱정이 되어서 큰아버지가 저와 같이 주무셨는데 제가 밤에 몽유병 환자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대문 밖을 나서서 그 묘지 쪽으로 걸어가더랍니다. 큰아버지는 급히 저를 따라 나와서 저를 붙잡고 흔들었고 저는 그냥 쓰러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아버지께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정말 뭔가에 씌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를 그 묘지로 데려가셔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향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되질 않으시는지 동네에 신들린 아주머니한테 저를 데리고 가셔서 부적을 한 장 받아오셨고 그 부적을 바풀로 제 등에 꼭 붙여주셨습니다. 그 부적의 효험을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밤에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의 묘지라 해도 함부로 봉분을 손으로 짚거나 봉분 위에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정말 내가 그때 귀신을 보고 귀신에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도 조심하고 있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졸병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졸병의 말로는 사람의 몸은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 몸을 통해 영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적에 대해서는 부적의 효험이라기보다는 우리 큰아버지께서 평소에 그 묘지를 잘 가꾸고 소중히 다뤘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부탁을 귀신들이 들어준 것일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